자, 이번에는 2016년 1회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커피의 3대 원종. 자주 등장하죠. 커피의 3대 원종. 아라비카, 리베리카, 로부스타종. 그래서 커피의 3대 원종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가 자랑하는 3대 리큐르 중 하나로 살구씨. 자, 여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살구씨 그러면 아마레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응사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리큐르 혼성주 문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딱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혼성주인지를 맞출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4번, 자주 등장하는 탄산음료입니다. 칵테일에 많이 사용되는 진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생강의 향을 함유한 소다수이다. 맞습니다. 2번,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영양음료이다. 자,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진저엘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음료, 즉 영양음료가 아니라 청량음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유의 살균 방법 가끔 등장하는 문제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7번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 그러면 딱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버번 위스키구나 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사과로 만들어진 양조주는, 자, 사과로 만들어진 술, 사과술, 자, 사이다. 우리가 사이다 또는 시드르라고 합니다. 사과주를 얘기합니다. 자, 약초, 향초류의 혼성주는, 그래서 이러한 류의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혼성주의 분류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고, 12번 포도 품종, 제일 많이 등장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보르도 지방 까베르네 소비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품종에 대한 문제, 까베르네 소비뇽과 피노 누아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13번 칵테일의 기본주로 사용되는 럼은, 럼 중에서 무색으로 칵테일의 기본주로 사용되는 럼이 바로 라이트 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트 럼은 다른 말로 화이트 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칵테일의 베이스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럼입니다. 그 다음 자, 17번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세계 4대 위스키가 아닌 것은, 그래서 세계 4대 위스키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그리고 또 하나가 캐나디안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위스키, 그래서 스카치, 아이리시, 아메리칸, 캐나디안,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각 나라의 와인 등급, 와인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등급 표시로 맞는 것은, 자, 이 중에서 DOCG가 이탈리아 와인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소주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언제인가? 소주는 몽고, 즉 원나라로 전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몽고에 의해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날 몽고에 병참기지가 있었던 곳이 주로 소주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평양, 안동,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프랑스 와인법 그러면 AOC가 되겠죠. 물론 요즘은 AOP라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3번 솔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 그러면 쉐리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리 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인 쉐리, 그 중에서도 드라이 쉐리는 가장 유명한 식전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큐르 중에서 베일리스가 생산되는 것은,
베일리스는 아일랜드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이리시 위스키, 아이리시 크림, 그리고 벨기에 초콜릿으로 만들어지는 크림 리큐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8번 문제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브랜디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브랜디를 열탕 소독한 화이트 오크 배럴에 담기 전에 무엇을 채워 유해한 색소나 이물질을 제거하는가?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정답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양조주의 제조 방법 중 포도주, 사과주 등 주로 과실주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발효주가 되겠죠. 그래서 단발효주와 복발효주가 있는데, 단발효주는 주로 과실, 당이 들어있는 과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일본의 복발효주는 당이 들어있지 않고 대신에 전분이 들어있는, 당으로 바뀔 수 있는 전분이 들어있는 곡류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30번. 자, 알코올성 음료는 이 중에서 카페 로얄은 브랜디 베이스로 만드는 브랜디 베이스의 칵테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커피, 일반적인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글라스의 3대 명칭 보시면 볼, 스템,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글라스의 3대 명칭 그러면 볼, 그리고 스템, 그리고 베이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캡은 자, 어떤 명칭이죠? 캡은 쉐이커의 명칭입니다. 자, 캡은 캡, 스트레이너, 바디 해서 캡은 쉐이커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시겠습니다. 블렌딩 기법에 사용할 얼음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조주기능사 실기시험에도 블렌딩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얼음이 크러시트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칵테일 만들 때 쓰는 큐브드 아이스, 즉 각얼음을 한 번 더 으깬 알갱이 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러시트 아이스를 사용해서 블렌딩 기법을 만든다. 그 다음 40번은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산음료나 샴페인을 사용하고 남은 일부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는 스토퍼. 그래서 스토퍼를 설명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구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기구인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잘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맥주의 보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주의 보관. 맥주는 장기 보관할수록 맛이 좋아진다. 자, 이게 틀렸죠.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 자, 키르 로얄 칵테일 레시피 문제. 그 다음 44번. 자, 바텐더가 바에서 글라스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글라스가 파손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래서 글라스의 파손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49번을 보시겠습니다. 휘젓기, 즉 스터 기법을 할 때 사용하는 칵테일 기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스터 기법에서는 믹싱 글라스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트레이너. 항상 스터 기법에서는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50번 용량 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 계량 단위에 대한 문제도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에 있는 이 계량 단위를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영어 문제는 개별적으로 또 풀어보시겠습니다.